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여성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내년쯤 가져보려고 지금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건강 상태가 완전 메롱이었었거든요. 이제는 스트레스를 주던 이들 다 물리쳤으니 이번 연도 제대로 몸 만들어서 내년엔 꼭 아이를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연애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인지 제게는 똥파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꼬였었고, 그리고 남편을 만나기 전 남자친구는 제게 폭력을 휘둘리기까지 했었던 세상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 남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남자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남편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게 됩니다. 상처받아서 남자 만나기를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말이죠. 저는 작은 꽃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희 꽃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남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꽃을 사가길래 의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꽃의 종류도 그날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싱싱하고 고운 애들만 골라가길래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었어요. 단골 손님이다 보니 가끔 꽃 포장하는 동안 커피를 내어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꽃가게엔 손님들이 드실 수 있게 항상 토스트를 마련해 두었었거든요. 그 토스트를 구워주며 안면을 트게 되었고, 그리고 왜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꽃을 사가지고 가는지 그 연유를 알게 되었죠. 어머님 드리려고요. 저희 어머님이 꽃을 매우 좋아하셨거든요. 좋아하셨다고요? 그럼 혹시... 네,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는 10년이 넘으셨죠. 오랜 투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땐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요. 왜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하나 하늘을 원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꽃을 사면서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 보면 어머니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 드릴 꽃을 사는 겁니다. 남편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참 대견한 아들이구나 싶었었고요. 그러다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요. 자주 보는 사람이니 정이 들었나, 아니면 우리 집 매출 올려주는 사람이니 고마워 내 마음이 쓰이는 건가 싶었었는데 저는 남편을 좋아하기 시작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주저를 했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리 당황을 하나? 이거 단골 손님 제대로 놓쳤구나 싶었을 때 남편은 돌아가신 어머니 외에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제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조차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좋으면 그냥 만나시죠. 그리고 저 그렇게 쉽게 상처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런저런 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나이도 어린 거 아닌데 그런 가족사로 인해 상처받는 거 두려워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건 좀 그렇네요.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왔는지 저는 강력하게 남편에게 고백을 했고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됩니다. 둘 다 나이가 좀 있었고 이미 결혼 정년기가 지난 터라 저희는 1년을 교제한 뒤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요. 남 탓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를 저는 남편의 가족, 그러니까 그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었는데요. 아니,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시어머니에게는 한 명의 자녀분이 계셨고, 그러니까 제게는 시누이가 되겠네요. 제가 고백을 했을 때 남편이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말해준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이다.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그녀들의 성격을 나조차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자신은 바로 독립을 했는데 그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내색하고 싶지 않아 그리 피했다 하더군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하셨어. 그런데 새로운 어머니를 만나 행복해 하시는데 그걸 깨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데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니까 내가 독립을 하면서 어머니나 여동생을 피하긴 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녀들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가슴으로 이해하자 하는데 머리로는 절대로 안 되거든. 저의 고백을 주저했을 때 그깟 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지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그녀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녀들을 피한 거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우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성격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셉니다. 말투도 세고 그리고 그녀들을 지금 떠올려 보면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있고 콧대가 하늘을 찌를 것만 같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저를 내려다보는 느낌? 왜 우리 시아버지는 이런 분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셨을까라고 절대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죠. 우선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남편은 그녀들을 피해 독립을 했는데 그리고 남편은 그녀들을 별로 좋아를 하지 않는데 그녀들은 며느리 올케가 생기자마자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선은 가장 크게 제게 간섭을 했던 부분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이 문제였습니다. 아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 아들 더 힘들어진다. 너 그 꽃 몇 개 팔아서 가게 경제에 도움이나 되겠니? 고생하는 우리 아들 잡지 말고 일에 더 집중을 해. 그 꽃가게로 안 되니까 카페 같은 걸 해도 되잖아?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하던데. 어? 맞아요, 언니. 대부분 카페는 연인들이 많이 오니까 커피 마시러 왔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까, 엄마? 언니, 나랑 동업할래요? 그리고 무슨 애예요?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 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선 그 누구도 아이를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다들 결혼하고 오빠 살 빠지는 것 같다고 그거 걱정하는데.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 애도 그렇고 아이를 원하거든요. 저희 부부의 문제인데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꽃가게만 하고 싶습니다. 만일 무언가를 병행한다면 저 혼자 하지 아가씨랑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저렇게 아이 문제를 거론하는지 나중에 그 속내를 알아차리긴 하죠. 핏줄을 걱정했던 거였더라고요. 제게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지만 아이를 원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군요. 만일 새로운 핏줄이 태어나면 그 핏줄에게 아버지도 더 마음이 끌리지 않겠냐고. 지금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의 입지를 위험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리 엄포 아닌 엄포를 놓았다 하더군요. 남편이란 사람이 참 다 좋은데 할 말을 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한 거겠죠.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고는 많이 속상했었지만 그럴수록 저희는 아이 가지는 데 고군분투를 했었고요. 하지만 아이는 쉽게 들어서지 않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안심이 되셨는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꽃집을 넘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를 들였으니 며느리 도리를 좀 받고 싶으셨는지 자신의 지인들을 만날 때 저를 부르기도 했었고 그 앞에서 결혼하고 나니 아들이 더 잘한다. 혹은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제야 파악이 되는지 집에도 더 자주 온다. 일해서 자식 결혼시켜 놓으면 효도를 받는 건가 보다 등등. 그 지인분들은 시어머니가 재혼이신 걸 다 알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뭔가를 선물을 해야 할 때마다 항상 제게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주소를 불러주면서 그곳에 백송이의 장미를 보내라. 혹은 미니 장미 천송이를 보내라 등등 이런 요구까지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려고 든 분이었는데 그러다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월 1일 대부분의 회사가 쉬지만 남편은 사정상 출근을 했어야 했기에 그래서 저희는 이틀 동안 시가에 머물면서 행사를 하게 되죠. 결혼하고 나서 생긴 행사였는데 이번엔 어쩔 수 없으니까 시아버지도 이해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날 점심쯤 그러니까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저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전날까지 함께 있었고 이미 이틀을 소유하면서 해드릴 거 다 해드렸는데 아마도 부족하다 생각을 하신 듯 했어요. 어? 집에 있었네? 엄마, 거짓말한 거 아닌데? 그런데 언니, 이렇게 혼자 있으면 식사라도 하자고 하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희 어제까지 함께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출근했는데. 언니는 오빠 핑계 좀 그만 대요.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거면서. 어제 집에 갔든 말든 언니만이라도 찾아왔어야 한 거 아니에요? 그녀들은 혹시 저나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점심시간에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이 없으면 시가에 못 오냐는 시어머니. 이렇게 집에 있으면 와서 식사라도 하자고 하지. 안 그래도 시아버지가 친구분들과 낚시 가는 바람에 적적한데 저보고 왜 집에서 넋을 놓고 있냐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거짓말할 애는 아니지만 너는 모르니까 집에서 꼴랑 이틀 자고 니네 집으로 갔을까봐 찾아왔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네 집이라뇨? 그렇잖아요. 언니가 오빠 데리고 친정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가 보네. 역시 오빠는 정직한 사람이야. 미리 머리 쓰는 건 줄 알았더니 집에 없는 거 보니 진짜 회사 가긴 했나 보네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니네 집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몇인데 저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꾸 어이없는 소리를 하길래 보셨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 사람 회사 간 거 사실이고 나는 집에 있었고 그 사람 꼬드겨서 친정 간 것도 아니니 확인했으면 그만 돌아가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누이는 무슨 말버릇이냐며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이만 돌아가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그만 눈을 불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간섭들, 짜증나는 일들 거의 다 참아드렸거든요. 다 맞춰드렸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눈 그만 불알이라고 말대꾸 하지 말라는 말에 됐다 됐어. 제가 저러는 거 뭐 하루 이틀이냐? 나도 이제는 적응이 돼서 제가 눈 부릅뜨고 말하는 거 익숙하다. 하나도 화 안 나고 우라치밀지도 않아. 그러니 뭐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한 며느리라는 취급을 받는데 그 순간 확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니들 다 참아준 게 있는데 열거하는 것도 웃기는 것 같고 그냥 며느리란 사람은 시가를 싫어하고 더군다나 자기들은 남편의 핏줄이 아니니 제가 자기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정의를 내린 뒤 저를 저렇게 모함을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엄마, 싫을 땐 싫다 말을 좀 하고 그러라고. 언제까지 새언니 눈치 보면서 살려고 그래? 그러다가 엄마 늙으면 새언니가 엄마 보살펴 주긴 하겠어? 정말 사람이 좋아도 정도껏 좋아야지. 언니, 이젠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 노릇 좀 할 거예요. 그동안엔 엄마가 너무 참아주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부턴 그러지 않으려고요. 엄만 입 떴다 뭐해? 며느리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다고. 엄마, 오빠는 엄마 아들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젠 당당히 지라고 좀. 사람 속 뒤집어 놓고는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찾아온 연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것도 참 가지가지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퇴근한 남편은 지친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묻더군요. 그냥 남편까지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머리가 좀 아프다는 핑계를 댔고 최대한 그녀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꽃집에 다시 한번 시어머니가 찾아오게 됩니다. 참 시간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돈을 잘 버시나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밖으로만 돌지. 시어머니는 어제 이야기를 더 이어서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제게 풀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시어머니.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잘 모르는 것일 뿐 둘은 아주 끈끈한 사이이고, 그리고 남편이 사실은 자신에게 엄청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말씀, 그 사람도 아는 내용인가요? 그 사람과도 합의가 된 내용이냐고요? 너 참 이상하다. 그런 말 자체가 나를 오해하고 무시하는 말이야. 내 아들인데 뭘 합의라고 내용을 알고 해야 하는 거냐? 딴 시어머니들 같았으면 그런 말 절대 안 들었을 거다. 그런데 너는 나니까, 내가 네 남편을 낳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바쁜 와중이었고 저는 좀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 도대체 뭐냐고 물으니 합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 살아봤자 앞으로 20년이다. 아들한테 엄마라고 나밖에 더 있냐? 아들 결혼시키면 끼고 사는 여자들 많은데 나도 좀 그러고 싶다. 왜? 키워준 사람도 엄마 아니냐? 꼭 낳아야지만 엄마야? 나 우리 아들 열심히 키웠다. 그 양반 뒷바라지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딸도 시집 보내야 하고. 그러니 이제 니들이 아들 도리, 며느리 도리 하고, 그리고 올케 언니 도리도 좀 해야겠다. 계속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살아봤자 20년이라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부쩍 힘이 떨어진 게 보인다고. 반복하면서 신우 이야기를 하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이 아닌 게 아니라고. 남편의 동생이라고. 그럼 그 여동생의 인생도 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게 무슨 말일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제가 꽃집과 카페 동업하는 것을 거절을 했잖아요. 그걸 탓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엔 우리와는 합가를 하고 우리 집을 신우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의심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웃긴 게 이게 무시라는 게 아니라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일 좋아하지 않아요. 결이 달라서 그들과는 섞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들과 사이가 좋았다, 도리를 해라 라는 말이 너무 가소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 있으면 더 돈 없는 말을 할까 싶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참네, 남편을 키워요? 남편 다 큰 상태에서 시집 오신 양반이 뭔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재혼하자마자 남편은 독립했어요. 한 곳에서 살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무슨 뭘 잘해줬다 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바랄 걸 바라야지. 진짜 엄마면 자기 입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핏줄 만들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보세요. 20년? 당신 20년 수발들면 내 나이도 당신 나이 되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아버님의 여자인 생판 모르는 사람을 뒷수발하면서 내 아까운 20년 허비해야겠어요? 저는 그만할래요.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 걸고 괴롭힘 당하는 거 그만한다고요. 그러니 그냥 저는 보지 말죠. 저는 그냥 좀 보지 말아주세요. 남편한테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정신이 드는지 그날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행복을 생각해서 그동안 자식 노릇해 드린 거니 이제는 그만하겠다 하더군요. 아버지 행복이 중요한 것처럼 자신 행복도 중요한 것 아니냐고. 그러니 자신이 물러서 준 것처럼 이젠 아버지도 물러서 달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전화통화는 이어졌고 가끔 큰 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지금 저희는 시가에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신우의 발길 딱 끊기니 스트레스도 줄고 어이없게 괴롭힘 당하는 일도 없다 보니 마음이 편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건 어찌 보면 시아버지 선택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가 생기면 그때 시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이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찾아가도 쌩을 깔 생각이고요.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